60세가 넘으면 몸이 약해지는 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만약 단 20분, 단 올바른 움직임만으로 다시 몸이 가볍고 젊어지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다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60세가 지나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빠지고 균형 감각은 떨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지는 게 나이 드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몸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제대로 깨워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과학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대, 심지어 그 이후에도 우리 몸은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약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근육, 뼈, 신경계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안전한 움직임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걷는 걸음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의자에서 훨씬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힘이 돌아오는 5가지 핵심 동작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작은 많은 분들을 가장 놀라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은 몸의 움직임뿐 아니라 머리까지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나이와 시청 중인 지역을 남겨주세요. 이제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오는 발뒤꿈치 들기는 단순한 종아리 운동이 아닙니다. 이 동작은 제가 흔히 몸의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60세 이후 종아리 근육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종아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근육이 아닙니다. 걸려 넘어질 때, 균형을 잃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그 순간 낙상이 발생합니다. 이 동작이 특별한 이유는 천천히 내려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느린 하강 동작이 근육과 힘줄에 다시 강해져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의자 뒤에 서세요. 손은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얹습니다. 몸을 기대지 말고 균형만 잡아주세요. 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이제 발뒤꿈치를 빠르게 들어 올립니다. 편안하게 가능한 만큼 높이 올라가세요. 이 동작은 약 1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발뒤꿈치를 아주 천천히 6초 동안 내려옵니다.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숫자를 세세요. 이 느린 하강이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우고 다시 강해지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15회 반복하세요. 약 45초 휴식 후 총 3세트를 진행합니다. 힘이 붙기 시작하면 한 발로만 하는 동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종아리 근육뿐 아니라 균형 감각까지 동시에 훈련됩니다. 60세 이후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몸은 곧게 세우고 앞으로 기울지 마세요. 정수리에서 위로 실이 부드럽게 잡아당기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발끝에 올라갔을 때 종아리를 단단히 조입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끝까지 통제된 움직임을 유지하세요. 호흡도 잊지 마세요. 올라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려올 때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하면 어지럼증을 막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몇 주만 지나도 대부분의 분들이 변화를 느낍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계단이 쉬워지고 발목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걸음소리마저 더 조용하고 통제된 느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초가 단단해졌다면 이제 몸 전체를 지배하는 다음 근육을 깨울 차례입니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걷는 방식과 서는 자세, 그리고 허리를 보호하는 능력을 조용히 지배하는 근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엉덩이 근육, 둥근입니다. 둥근은 원래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둥근 비활성화 상태를 겪게 됩니다. 근육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둥근이 약해지면 그 부담은 다른 부위로 넘어갑니다. 허리는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고 무릎은 원래 감당하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걸음은 짧아지고 속도는 느려지며 안정감도 떨어집니다. 이때
정지 동작이 포함된 엉덩이 브리지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은 척추나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등근을 안전하게 다시 활성화시켜줍니다. 몸이 원래 설계된 방식으로 다시 움직이도록 가르쳐주는 동작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트, 카펫 또는 침대 위에 천장을 보고 누우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둡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너비 정도입니다. 팔을 옆에 두었을 때 손끝이 발 뒤꿈치에 가볍게 닿을 정도로 발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제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며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무릎부터 어깨까지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세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합니다. 유지하는 동안 엉덩이를 단단히 조이고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을 살짝 줍니다. 정지 후 엉덩이를 3초에 걸쳐 천천히 내려옵니다. 떨어뜨리지 말고 끝까지 통제하세요. 12회 반복 후 약 1분 휴식, 총 3세트를 진행합니다. 만약 허벅지 뒤쪽이 더 많이 느껴진다면 발을 몸쪽으로 조금 더 당겨보세요. 허리에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엉덩이를 약간 낮추고 복부에 힘을 더 주면 됩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숨을 들이마시고 위에서 조이며 유지할 때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은 척추를 보호하고 동작을 훨씬 안전하게 만듭니다. 몇 주만 지나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쉬워지고 허리 불평함이 줄어들며 걷는 자세가 더 부드럽고 곧게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운동은 자세도 개선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 생긴 앞으로 기울어진 골반을 부드럽게 되돌려주어 더 키가 커 보이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등근이 제대로 깨어나면 몸은 다음 단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조절 능력과 균형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드러워 보이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균형은 다리 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균형은 뇌와 몸 사이의 소통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60세 이후 이 소통은 점점 약해집니다. 몸의 반응은 느려지고 동작은 어색해지며 움직임의 연결이 끊어진 듯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이 잦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변형 버드독은 이 연결을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깊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신경계를 다시 훈련시켜 몸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되찾게 합니다. 빠르거나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통제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안전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바닥에서 네 발로 엎드립니다. 손은 어깨 바로 아래, 무릎은 엉덩이 아래에 둡니다. 등은 테이블처럼 평평하게 유지하고 머리는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이제 오른팔을 앞으로, 왼다리를 뒤로 천천히 동시에 뻗습니다. 이 동작은 약 4초에 걸쳐 진행하세요. 완전히 뻗은 자세에서 5초간 유지합니다. 골반이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에 집중하세요. 그 다음 다시 시작. 자세로 4초 동안 천천히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팔과 다리를 동시에 뻗는 것이 어렵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먼저 팔만, 그 다음 다리만 뻗어보세요. 조절 능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좌우 각각 8회씩 진행하고 약 45초 휴식 후 총 3세트를 수행합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높이가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팔과 다리를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몸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허리 위에 물컵 하나가 올려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컵이 절대 쏟아지지 않도록 몸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세요. 숨을 참지 마세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몇 주가 지나면 자세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허리 불평함이 줄어들며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몸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척추를 따라 있는 작은 안정화 근육들을 강화하고 뇌가 근육에 더 명확한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합니다. 이 연결이 좋아질수록 비틀거릴 때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 균형과 코어 조절 능력이 좋아졌다면
몸은 다음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동작은 60세 이후에 대부분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을 다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 가장 빨리 잃어버린다고 느끼는 능력을 다시 불러오는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리의 순간적인 힘, 즉 밀어내고 들어 올리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점프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계단을 오를 때, 연석 위로 올라설 때, 차에서 내릴 때, 그리고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 몸을 지탱해주는 실제 생활의 힘입니다. 무릎 들어 올리기 스텝업은 이 능력을 정확히 훈련합니다. 안전한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안의 낮은 계단, 튼튼한 발판 또는 현관 계단을 준비하세요. 높이는 약 2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단을 마주보고 서서 발은 골반 너비로 벌립니다. 오른발 전체를 계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발끝만 닿지 않도록 발바닥 전체가 안정적으로 지지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오른쪽 뒤꿈치로 밀어내며 올라섭니다. 몸이 올라오는 동시에 왼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들어 올립니다. 위에서 잠깐 멈추어 균형을 잡습니다. 그 다음 왼발을 먼저 바닥으로 내리고 오른발을 내려옵니다. 이때 천천히 통제된 움직임으로 내려오세요. 이 무릎 들어 올리기 동작이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걷는 동안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근육을 깨우고 균형과 협응력을 함께 회복시켜줍니다. 한쪽 다리로 10회, 반대쪽도 10회 실시합니다. 약 90초 휴식 후 총 3세트를 진행하세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질입니다. 각 반복은 안정적이고 의도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만약 불안정하다면 벽이나 난간 가까이에 서서 한 손을 대비용으로 두세요. 하지만 몸을 기대지는 마세요. 호흡도 중요합니다. 올라가며 무릎을 들 때 숨을 내쉬고 내려오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호흡은 척추를 보호하고 동작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몇 주가 지나면 계단이 훨씬 쉬워지고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느껴지며 보행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와 척추의 뼈에도 안전한 자극을 주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제 몸은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다리는 강해졌고 균형은 좋아졌으며 코어는 더 안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동작으로 갈 시간입니다. 힘, 자세, 지구력, 그리고 집중력까지 하나로 묶어주는 그 동작으로 말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만큼 몸 전체를 실제 생활처럼 훈련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정지 구간이 있는 캐리 워크는 근육을 강화하고 뼈를 보호하며 자세를 바로잡고 동시에 뇌까지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일상에서 움직이며 강하고 안정적인 몸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손에 같은 무게의 물건을 하나씩 듭니다. 아령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통, 책을 넣은 가방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안전하지만 도전이 되는 무게로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에게 한 손당 약 4에서 7kg이 적당합니다. 몸을 곧게 씁니다. 어깨를 뒤로 당겨 아래로 내리고 가슴을 열며 복부에 가볍게 힘을 줍니다. 이제 천천히 통제된 보폭으로 앞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5걸음마다 완전히 멈춥니다. 그리고 3초간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 정지 구간 동안 손에 쥔 무게를 단단히 조이고 자세를 세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기울지 말고 서두르지 마세요. 정지 후 다시 5걸음을 걷고 다시 멈춥니다. 총 약 20걸음을 걸은 뒤 방향을 바꾸어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하중을 받은 상태에서의 정지가 이 동작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근육, 뼈, 신경계가 함께 협력하도록 강제하며 균형과 집중력까지 동시에 요구합니다. 걷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정지할 때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참지 마세요. 3세트를 수행하고 세트 사이에는 약 2분 정도 휴식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 확실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장보기가 훨씬 쉬워지고 자세가 눈에 띄게 좋아지며 걷는 동작이 더 안정되고 자신감 있어집니다. 이 동작은 악력도 함께 강화합니다. 악력은 건강한 노화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손 힘이 강하다는 것은 몸 전체가 강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운동은 뇌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협응력, 집중력, 그리고 정신적인 선명함까지 개선합니다. 근육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함께 작동할 때 몸은 더 젊고 더 안정적이며 더 능력 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운동은 모두 합쳐도 30분이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만 꾸준히 하면 움직임, 느낌, 그리고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동작은 완벽하게 해내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 운동들의 진짜 목적은 몸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힘이 필요하다. 나는 아직도 균형이 필요하다. 나는 아직도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 신호 말입니다. 매일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거운 무게도 필요 없습니다. 30분 이상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몸은 단지 당신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올바를 때 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또는 B. 손잡이 없이 계단을 오르는 것 댓글에 A 또는 B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60세 이상을 위한 안전하고 실용적인 운동만을 공유합니다. 약도 무리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눌러보세요. 단 하나의 작은 일상 습관이 몇 주 안에 걷는 느낌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이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